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중앙대학교 약학과 서울대 교수님, 2호 과학 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죠. 강양구 기자입니다. 그리고 그냥 최지원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핫뜨거 퀴즈 정답부터. 퀴즈 정답은 합승이고요. 정답자분들은 저희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코로나19 얘기를 해볼 텐데요. 궁금한 점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TBS 앱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구영님 대처 능력이 90입니다라고 2080번님이 주셨어요. 뭔가 대처 능력. 그거 답안지 지금 최지원 아나운서가 그거 감춰놓고 있었죠. 예? 아 엑스맨인 게 티났나요? 자, 어제 하루 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1명이에요. 이틀 연속 500명대인데 서울대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상황이 좋지가 않고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 목, 금, 토인데요. 어제 수요일 날 506명, 오늘 목요일 날 551명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나온 551명은 지난 41일 동안의 최대치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어제도 평소와는 달리 검사 건수가 한 6천여 건 적습니다. 그럼에도 551명 최대치를 찍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자체 모든 지자체에서 다 나왔거든요. 거기에다가 수도권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면서 비수도권에서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 내용이 일상생활 곳곳 또 한 번 나오면은 자리 끊기 꼬리 자르기 어렵고 그다음에 뭐 학교든 식당이든 그다음에 사업체든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동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확산 추세를 막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은 또 상황도 좀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3339님께서 아름다운 분 나오셨군요. 혹시 설대 교수님을 향한 문자가 왔습니다. 아름다운 분이 나오실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예, 기대해 주시고. 근데 사실 지난 겨울부터 확진자 수가 뭐 1,000명까지 찍었다가 줄긴 했지만 확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럼 네. 이거를 3차 유행이 계속 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유행이 들어갔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행이 들어간 게 아니라 3차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3차 유행이 지금 긴 꼬리를 하면서 이제 끝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꼬리가 같고요. 길면 잡힌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 왜 이거 안 잡혀요? 네, 그래? 꼬리가 길어도 잡히지 않은 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이 코로나 버스터즈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항상 계속 300명에서 400명대의 하루 확진 환자가 지금 2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의 외부 상황을 눈으로 돌려보면은 일단은 누르는 강도는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어요. 네. 누르는 강도는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고 누르는 강도가 약해지니까 당연히 이 방송 듣는 청취자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의 이제 마음도 좀 해이해진 상태죠. 그래서 이동량이나 접촉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동량이나 접촉량은 늘어나고 있고 누르는 힘의 강도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확진 환자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게 좀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버티지 못하고 조금씩 그 확진 환자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인 게 아닌가 싶어서 네.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뭐 지금 꽃놀이 뭐 여기저기 차단하고 네. 있습니다만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또 사전 투표 있고 예. 4월 7일 날은 또 본투표가 그렇죠. 있고 그래서 방역에 걱정해요. 다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우리나라만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면 다른 나라들도 조금씩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 지역 상황 굉장히 안 좋고요. 뭐 인도 같은 나라는 네. 안 좋았는데 지금 더 안 더 안 좋아지고 좋아진 있는 거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나라가 두 나라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랑 영국이에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19 항체가 생겼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인구의 절반이 또 백신 접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에 띄게 확진 환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영국만큼 빠른 속도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은 그렇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미국은 전체 인구 대비 백신을 접종한 분들의 숫자가 여전히 한 3분의 1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워낙에
3억 2천 뭐 이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처음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백신 접종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망자 숫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유행 상황은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좀 배울 게 있는데요. 예. 그게 뭐냐면 미국은 초기에 아주 속도감 있게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이든 취임하면서 시작. 그렇습니다. 바짝 그런데 했잖아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뭘 했냐면은 마스크 의무 착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주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다가 백신 접종이 되면서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되니까 이게 많은 주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많은 접촉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 상황이 다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외신 화면으로 봐도 지난번에 뭐 플로리다 거기 맞아요. 해변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밀려 젊은이들이 터진다고. 마스크도 안 예. 쓰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은 백신 접종을 대규모로 속도감 있게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건데 여전히 마스크 착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꼭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일반인이 접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일단 좀 체크를 해 주실까요?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하기 전하고요. 접종하고 나서인데요. 접종하기 전에는 우선 예진을 하게 됩니다. 접종센터에 가시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예진을 하시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과거에 강력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나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강력한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으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예를 얘기를 들면 해야 됩니다. 어떤 알러지요? 가령 예를 들면은 예전에 어떤 백신을 맞았는데 어떤 백신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여러 종류의 백신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백신을 맞았는데 아나필락시스가 있었다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 굉장히 호흡이 가빴던 적이 그러니까 있다든지 독감 백신 같은 걸 맞았을 그렇습니다. 때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고 그 이외에 B형 간염 백신이 되었던 뭐 여러 형태의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두도 있고 뭐 어릴 때 맞았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과다하게 반응한 경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네.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는 저가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아프리카 가야 된다고 그래서 황열병 백신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얘기하신 거 아나필렉시인가? 예. 그런 거 한번 아나필락시스. 당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나는 호두에 대해서 그렇다. 복숭아, 복숭아에 뭐. 대해서 네. 그렇다. 나는 고양이에 대해서 그렇다. 여러 종류. 그러니까 보통 정도가 아니라 좀 강력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있습니다.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는 뭐 이런 상황, 예. 알레르기 반응.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반응을 하시는 네. 분은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백신 접종하려고 하는 그날의 컨디션. 오늘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어떤 컨디션에 대한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저질환 유무.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못 맞으시는 건 아닌데 어떤 기저질환인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질환의 여부 또 지금 복용하고 있으신 약이 있으면 그 약도 다 말씀드리시면 좋습니다. 네. 참고가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백신 접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꼭 기억하셔야 될 게 30분 동안 거기에 계시라고 의료진이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집으로 가신 다음에 가족들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평소와 다른 걸 하면 안 됩니다. 뭐 음주를 하신다든지 뭐 사우나를 가신다든지 과격한 운동을 하신다든지 평소와 달리 다른 걸 하시면 안 되고 뭐 일상적으로 하셨던 예. 그런 그 루틴 네. 소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안정을 이 말씀. 취해야 전 된다.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 미리 알레르기를 가라앉히는 약을 먹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됩니다. 백신. 왜 그러냐면은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상 반응이 아닌 백신에 반응이 생기는 것 자체도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의 일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반응 자체가 그렇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그 반응이 더 크고 더 강대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에 대한 약을 드시고 가면 생기는 면역을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을 드시는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네. 아예 하시면 안 됩니다. 최지은 아나운서 대본에 그런 질문도 없는데 왜 그런 질문을 갑자기 떠올린 거예요? 아니 혹시라도 최지은 이제 아나운서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 거죠? 청취자분들 중에 알러지가 있는데 그냥 약 먹고 가서 맞으면 되겠지 혹시 생각하실까봐 최지은 아나운서 그랬다는 건 아닌 거고요. 등이 가려운 분들 좀 긁어주는 네. 그런 네. 마음으로 4659번님 강 기자님 우리나라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드는데 그 물량을 우리나라가 당장 쓸 수 없는 건지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당장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스트라제네카와 SK 바이오사이언스 계약이 있고요. 그래서 본사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에 계약된 물량이 있으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번에 출하된 물량은 한국으로 보내세요 하면은 이제 국내 유통이 되는 것이지만 이번에 출하된 물량은 예를 들어서 유럽으로 보내세요. 이번에 출하된 물량은 일본으로 보내세요 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계약된 대로 외국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 정부의 리더십이 좀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측과 협조를 해서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량 중에서 일부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나라에 좀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 그러면 우리도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에서 그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이 차질 없이 반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같은 시기에 좀 리더십을 좀 보이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좀 개입할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질문하신 청취자분께서도 그런 걸 걱정해서 말씀하신 걸 텐데 인도에서는 지금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백신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걸 일단 막고 있어요. 인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 생산한 백신 물량을 유럽 바깥으로 반출하는 걸 지금 막는 분위기가 있고요. 미국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백신을 외국으로 안 보내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백신 물량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측과 협조를 해서 우리는 그런 일은 안 할 테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물량을 좀 먼저 달라라고 강하게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3339번님이 백신 접종을 직장인이나 젊은 분들 위주로 하는 건 어떤가요? 왜냐하면 접촉이 제일 많잖아요. 접종 순서가 거꾸로 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라고 네. 주셨어요. 초기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생각한 겁니다. 가령 확진자가 많으냐 많지 않으냐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19에서 80% 이상의 사망자는 65세 이상에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원자의 반 이상도 65세 이상에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젊은 분들인 경우에는 중증으로 가는 것도 드물고 사망자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그냥 가만 놔둬도 사망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65세 이상은 가만 놔두게 되면 거의 100% 사망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호 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먼저 접종을 하는 거지.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사탕 발림. 사탕 발림 던지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점 예. 이해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대목이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1차 접종은 완료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중환자 비율이나 사망자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만 잘 보호를 하게 되면 백신으로 그 밑에 확진 환자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약간 독감처럼 약간 그런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년 독감으로 미국에서 얼마 정도 사망하느냐 하면은 통계에 의하면 5만 명에서 많을 때는 7만 명 가까이 사망을 한 해예요? 하거든요. 한 해에. 우리나라도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수천 명 단위가 사망을 해요. 독감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겨울에 독감이 유행한다 그래서 코로나처럼 직장이 폐쇄가 된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일상생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사망하는 분들은 본인만 마스크 그렇습니다. 쓰고 다녔죠. 자,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만일에 백신 접종이 과감하게 되어서 65세 이상이 보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독감처럼 사망자가 거의 안 나오는 상황으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왜 전문가들이 계속 쓸데없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으면 안 된다. 오히려 고령층이 먼저 접종을 받아서 보호돼야 된다고 강력히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네. 영국에는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사망할 때도 있었는데 사망자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망자가 10단위로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 이하로 줄어들어 가지고 왜 그러느냐면 65세 이상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백신 접종이 되어서 사망자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도 예. 그 방향으로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 독감 백신 1년에 한 번씩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19 백신도 1년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항체가 얼마나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모르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독감인 경우에는 계절 요인이 있거든요. 겨울에 유행하다가 여름 되면 없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북반구에서 유행을 하다가 여름이 찾아오면은 북반구에서는 없어지고 남반구의 겨울로 가거든요.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다시 우리나라로 오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이 없어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산밀이 되면 늘 유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통제만 잘하면은 코로나19는 완전히 없앨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컨대 메르스라든지 사르스 같은 게 메르스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에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메르스 같은 경우에 사르스는 전 세계에서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코로나도 제 개인적으로는 계절적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 남반구와 북반구를 오가기보다는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이 65세 이상 반 이상이 입원하시고 80% 이상이 사망하시는 이분들을 보호할 거냐. 예. 이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핵심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조금 이따 힐링 콘서트를 해야 돼서 예.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거로 하고 네네. 7281 청취자께서 최 장군은 비도 안 오는데 왜 우비를 입고 왔나요? 유튜브로 보시나 봐. 왜냐하면 밖에 꽃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어요, 여러분. 설대 교수님. 예. 네. 제 정신이 아닌 것 아 같아요. 멋있네. 네. 멋있어요. 네. 한편에 시를 쓴 것 같아. 넘어가시죠. 네. 예. 자 여기까지 전문가들 이야기 듣고요. 조금 있다가 힐링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나오실 월간 분? 송은혜 저희가 그러니까 월말만 되면 이분을 모시기로 했잖아요. 이제 월초인데 송은혜 씨를 오늘도 모셨습니다. 팝 소프라노 벌써 밖에서 대기 중인데 네.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니까 그렇죠. 잠시 후에 또 이분만 만나뵙도록 하죠. 등장하면 유튜브 조회수가 지금 막 난리 607명인데 예. 2,000명까지 갑니다. 아, 네. 맞아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